끝없는 우주 속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둠, 블랙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둘째,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 근처에 가거나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셋째, 과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어려운 수식은 최소화하고 직관과 관측, 그리고 최근 과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의 시작은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별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며 빛과 열을 냅니다. 핵융합이 내는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룰 때 별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연료가 바닥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핵융합 압력이 사라지면서 중력이 이기고 별의 중심이 급격히 붕괴합니다. 바깥층은 초신성 폭발로 튀어나가고 남은 중심액은 더 조밀하게 압축됩니다. 남은 질량이 작으면 백색외성, 더 크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임계 질량을 넘으면 어떠한 압력으로도 붕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물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로 짜부라들고 시공간이 깊게 패입니다. 이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경계 안으로 들어간 빛과 물질은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이 과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항성질량 블랙홀입니다. 한편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졌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며 작은 블랙홀들이 합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특수한 붕괴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은 밝을 수 있습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원반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는데 이를 강착원반이라고 부릅니다. 마찰과 압축으로 가스가 수백만 도까지 달아올라 X선을 내기도 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근처에서는 자기장과 회전 에너지가 얽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제트가 은하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상상을 해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에 다가간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뒤쪽 별빛의 경로를 휘게 만들며 하늘 배경이 비틀린 거울처럼 보입니다. 특정 조건에선 고리 모양의 빛, 이른바 아인슈타인 링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블랙홀 근방의 시계는 멀리 떨어진 시계보다 더 느리게 흐릅니다. 멀리서 우리를 관측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움직임이 느려지고 결국 경계에서 멈춘 듯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자의 체감은 다릅니다. 우주선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평소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계속 안쪽으로 낙하합니다. 이 지점에서 밖에서 본 세계와 우리가 체험하는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는 빛이 한 바퀴 이상 블랙홀을 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광자 구근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빛은 잠시 갇힌 듯 블랙홀 주변을 맴돌다 밖으로 빠져나가 독특한 밝기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의 그림자와 그 가장자리의 밝은 윤곽은 이런 빛의 경로가 만들어낸 관측적 특징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들어가면? 먼저 블랙홀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블랙홀에선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평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중력에 의해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조성력, 즉 중력의 기울기 차이가 치명적 수준으로 커집니다. 발과 머리가 받는 중력이 크게 달라지면서 몸이 길게 늘어나는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스파게티와 현상입니다. 2단계에서는 원자 결합을 넘어서는 인장력이 작용해 생명체는 물론 금속 덩어리조차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대질량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서의 조성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즉시 찢겨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성력은 급격히 커집니다. 결국 내부 어딘가에서 물질은 모양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이점 문제와 마주합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은 중심에서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무한대는 이론의 한계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이론, 즉 양자중력이 완성되어야 내부의 물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사라지는지 남는지에 대한 정보 역설, 사건의 지평선에 뜨거운 장벽이 형성된다는 파이어월 가설, 시공간을 홀로그램처럼 기술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피 원리 등 여러 가설이 제시됐지만 확정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현재 과학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경계까지의 물리와 경계 바깥의 관측으로 간접 추론할 뿐입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움직임을 본다.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아도 그 중력은 주변을 흔듭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떨어질 때 내는 X선 섬광, 강차건반의 밝기 변화, 별들의 궤도가 비정상적으로 휘는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질량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별 SE가 그 예입니다. 그 궤도는 안쪽에 태양 질량 수백만 배의 콤팩트한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존재를 궁수자리 A라고 부릅니다. 둘째, 중력파를 듣는다. 두 블랙홀이 서로 공전하다 합쳐지면 시공간에 파동이 생깁니다. 지구의 초정밀 레이저 간섭계는 원자 크기보다 훨씬 작은 길이 변화를 감지해 먼 우주에서 온 중력파를 포착합니다. 짧은 신호 하나에는 두 블랙홀의 질량, 회전, 거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돌하는 블랙홀의 우주적 사건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셋째, 사건의 지평선 가장자리를 직접 본다. 지구 전역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의 가상 망원경처럼 동기화하면 지구 크기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이 기술로 거대한 블랙홀 주변의 가스를 분해했고 어둠의 중심과 그 주변의 밝은 고리를 그려냈습니다. 오렌지빛 고리와 검은 내부의 대비는 빛이 휘고 갇히는 일반상 대성 이론의 예측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넷째, 다중파장을 결합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다. 전파, 적외선, 가시광, X선, 감마선은 서로 다른 물리 현상을 비춥니다. 서로 다른 파장의 시간 변화를 함께 보면 강차건반의 구조, 제트의 발사 메커니즘, 자기장과 회전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더 선명해집니다. 슈퍼컴퓨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유체자기장을 결합해 블랙홀 근방의 가스 흐름과 빛의 모습을 예측합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맞춰가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초상화를 정교하게 그려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위험한 천체가 아니라 우리를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세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블랙홀로 떨어진다면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점점 느려지고 빛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겪는 체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평소처럼 흐르고 우리는 계속 안쪽으로 낙하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조용히 지나가고 여기가 경계다라는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는 바깥 세상과 어떤 신호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은 일그러지듯 찢겨 들어가고 별빛은 한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조성력이 결국 모든 것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밖에서 보는 세계와 안에서 체험하는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왜 이렇게 위험하고 먼 존재를 연구할까요? 첫째, 블랙홀은 중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실험실입니다. 시공간이 어떻게 휘고 시간이 어떻게 늘어지고 빛이 어떻게 길을 잃는지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 블랙홀은 은하의 삶과 연결됩니다. 중심 블랙홀의 제트와 복사는 은하가스의 온도를 바꾸고 새로운 별의 탄생 속도를 조절합니다. 은하와 블랙홀은 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합니다. 셋째, 블랙홀은 미래의 물리학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는 길, 즉 양자중력 이론을 세우는데 블랙홀은 피할 수 없는 시험대입니다. 정보는 사라지는가,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은 끝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둠의 가장자리에 새겨진 얇은 빛의 고리, 수십억 광년을 건너온 중력의 떨림, 별 하나의 일생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 블랙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니?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속의 빛을 찾아가고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